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일신울신하는 재테크 1번지 정상욱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의 급락으로 러시아의 증시가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이와 관련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또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피지기 할 수 있도록 재테크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하는 시기인 듯 합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지피지기 할 수 있도록 재테크 1번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남영식 소장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해 주시죠. 재테크 1번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신 정상욱 소장님과 함께 재테크 1번지 화요일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한국재무관리연구소 남영식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이 세 번째인데도요. 아직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좀 더 경험을 쌓다 보면 더 나은 방송을 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재테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고 잘 모른다고 방치를 하시면 현실이 나아지지는 않겠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경험을 쌓다 보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재테크 1번지 화요일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경제 내비게이션을 장착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경제 내비게이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돈이 되는 재테크 1번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재테크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의 전화 02797-8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담 받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요, 재테크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 시간에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마 제가 방송에서 보험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 재테크 핫 이슈 시간을 토대로 조금 중요한 몇 가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남영식 소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내년에 몇 가지 이슈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보험료 인상과 보장 범위의 축소 등 많은 변화가 보험에 있어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보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보험 가입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좀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장님 그 내역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전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또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 도대체 맞는 게 뭐냐? 너무 어렵다.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듣는 편이죠. 그렇죠. 네. 현장에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방금 말씀해줬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몇 가지의 원칙 어떤 것들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보험 가입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을 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재무 목표를 보호하려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으로 해결해야 할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되신 분들은 마련뿐만 아니라 확장과 관련된 고민, 자녀들 교육비, 그리고 자녀 독립자금, 그리고 내 노후자금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가 인생의 4대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한 살면서 차도 바꾸시고 가구도 장만을 하고 또 필요하면 해외여행도 다니고 기타 등등 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한 매달 생활비가 들어갈 텐데요. 이렇게 돈을 쓰시면서 사시면 되는데 우리의 소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자금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인 이슈를 준비하다가 혹시나 가정에 좀 힘든 일이 생긴다. 그러면 뭘부터 생각을 하나요?
아마도 보장성 보험을 좀 해약을 하거나 거기에서 뭐 약관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런 걸 가장 먼저 고민하는 이유가 그 이유일 거라고 보는데요. 선생님, 보장성 보험 꼭 필요할까요? 네, 물론이죠. 뭐 이렇게 아끼면서 살아도 자금이 많이 좀 부족할 텐데 만약에 경제 활동하는 기간 내에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이게 많이 다치게 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자금들이 이러한 질병이나 다친 곳을 치료하려고 쓰일 텐데 그렇게 되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겠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사에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보험금을 받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그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보장성 보험이요, 자산일까요? 아니면 비용일까요? 네, 그 매달 일정하게 납입하는 보험료는 재무 목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수단이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비용이니까 당연히 이 보험료는 좀 일단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물론 무조건 보험료를 줄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보장 내용은 확보를 하고 필요 없는 내용을 조정을 해서 보험료를 좀 줄이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 조건인 보험료 최소화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지는 또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사례인 그 영수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수증은 53세 모모 씨가 몸이 이상해서 CT 촬영을 하였더니 검사 결과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서 수술 및 32일간의 입원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면서 발행한 영수증인데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진료비 총액이라고 해서 1,000만 원가량이 나와 있고 방금 바로 옆에 환자 부담 총액이라고 해서 388만 원 정도를 소비자가 직접 부담을 하는 돈입니다. 우리가 그 병원에 갔을 때 보통 그 CT나 MRI를 촬영을 한다고 하면 그 이 돈은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받지 않고 내 주머니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이 비급여 항목과 그 본인 부담금의 150%를 더한 것이 이 환자 부담 총액인데요. 이 환자 부담 총액을 실비 보험에서 보장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린다면, 좀 전에 보셨던 영수 금액 중에서 한 380만 원 정도가 그 환자 스스로가 지불을 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2009년 실손법 개정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100% 실비 처리를 받으실 수 있는 반면에, 실손법 개정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 금액에서 10%인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장을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역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그 보장 범위에 관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와 관련된 질병을 보장을 하는 특약들인데요. 그 뇌출혈과 뇌졸중,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뇌출혈은 요 세 가지만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뇌경색증, 풍이 왔을 때 이 뇌출혈만 가지고 있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 질병 분류 코드 I63번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뇌와 관련돼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줄 모르니까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으로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뇌출혈 말고 뇌졸중 말고 또 뇌혈관 질환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 분류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요 특약을 먼저 가입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좀 보완하는 형태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뇌와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그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그 시중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특성상 생명보험의 뇌 관련 질환의 진단금은요, 아쉽게도 뇌출혈만 보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손해보험사의 뇌 쪽 관련한 진단비는 뇌졸중이나 그리고 뇌경색 또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회사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사가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좀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점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장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기간은 보험료 납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흔히들 우리가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요즘은 그 보장 기간이 100세인 상품들이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을 3년씩 갱신하면서 10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하느냐, 아니면 20년 내지는 30년을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갱신형 보험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100세까지 보험을 납입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갱신형이라는 말은 그 보험료가 계속돼서 인상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이 끝난 60세 이후에 실제로 보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는 계속된 보험료의 인상으로 보장을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보험을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몇 가지 원칙이 되는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 두 번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이 아니고 옛날부터 암에 대한 발병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중에서 대장암 발병률 또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암 진단금을 지급을 많이 하게 되니까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보험사별로 그 대장암을 대장 점막암이라는 표현으로 소외감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것들이 올해까지 대부분 이제 보험사들이 이렇게 해서 소외감 진단비를 주다 보니까 일반암 진단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군데의 보험회사는 아직까지 대장암을 일반암 진단비로 그 지급을 하는 회사가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그 새로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모델링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 반드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보험료를 최소화해야 한다. 최소화의 원칙을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요. 두 번째, 실비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보장의 범위가 넓은 내용을 선택을 하실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을 선택을 해서 보장이 끝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나머지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은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재테크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소장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은 현재 RTN 재테크 1번지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797-81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재테크 유머니 시간입니다. 그 현장에서 실제로 재무 상담을 신청하셔서 상담을 받으셨던 사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솔루션과 재테크의 원칙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재테크 유머니 시간은 옆에 계신 우리 정상욱 소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소장님, 오늘 상담 사례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사례는 마찬가지로 저번 주에 제가 실질적으로 상담했던 상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30대 중반의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 가정의 상담 사례를 오늘 유머니 시간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요. 이 홍길동 씨 본인과 그 다음에 와이프, 그리고 이제 막 1살이 된 자녀까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와 이제 만났을 때 이 가정의 좀 고민거리들을 좀 보니까 이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저축 금액이 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목돈을 안전하게 하고 물음표를 달아놨는데요.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돈을 가지고 있는데 안전하게 운영은 하고 싶은데 수익률은 많이 나게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알고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러기에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가정의 보장성 보험, 가입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을 좀 점검받고 싶어 하셨고요.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준비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고민거리로 보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가정에 지금 현재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면 부부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장만한 아파트 2억 9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금융자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목돈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만기되는 한 5천만 원 정도를 좀 가지고 계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합계 금액이 한 3억 4천만 원인데 제가 그동안 재테크 유머니를 준비하면서 부채 비율이 하나도 없는 가정의 사례를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가정은 부채 비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 또한 매우 효과적이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와 반면에 가정의 현금 흐름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지금 세후에 받는 금액이요. 355만 원 정도인데 특이한 점은 홀수달, 짝수달 급여가 다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짝수달에는 이제 보너스까지 해서 많은 금액이 나오지만 홀수달에는 보너스를 제외한 기본금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현금 흐름이 타이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급여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이걸 평준화시킨 금액이 한 355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매월 200만 원 그리고 부모님 용돈이나 그다음에 저축하는 금액 60만 원을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한 37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연 비정기 수입원으로 들어오는 돈이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뭐 들어오는 족족히 뭐 가족 경조사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지출 금액으로 다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따로 산정할 수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좀 네네.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네. 네, 뭐 이 가정에 특별히 이렇게 큰 문제는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네네네. 월 저축액이 한 60만 원 정도로 좀 적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다 평균 월 지출에 한 마이너스 한 15만 원 정도가 생긴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우리 소장님께서 이 가정에 재무 별점을 주신다고 하면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은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재무 별점은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뭐 한 80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네네. 네, 제가 이 가정에 재무 별점 드린 거는요. 4개 정도를 드렸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80점 정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드리고 싶었는데 왜 한 가지를 뺐냐면 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입원 대비해서 지출이 조금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80점 정도로 드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들을 좀 보니까요. 크게 4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수달, 짝수달의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그 비상예비 자금을 필수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자금이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점이 좀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좀 아쉬웠던 점은 서두에 제가 그 자산 부분 말씀드릴 때 그 2억 9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부가 그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면서요. 자녀 출산 전까지 정말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그 부채를 다 갚은 겁니다. 몇 달 전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굉장히 박수를 쳐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심리상 보상 심리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출의 규모가 조금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게 근 한 8개월 정도 지속이 됐으니까 아마 내년 1월부터는 제가 다시 이렇게 지출을 좀 줄이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부분은 1살짜리 아이의 보장성 보험료가요, 무려 15만 원씩 지출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부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연금이라고 생각한 저축은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연금보험이 아니고 사망했을 때 나오는 사망보험금이 주인 종신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던 이런 기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한 가지 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 한 살에 그 보장성 보험료가 무려 15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뭐 혹시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물론 확인해 봤고요. 제가 변경안까지 다 드렸는데요. 참고로 저도 아이들이 있고 이제 뱃속에 저희 둘째를 저희 와이프가 임신 중인데요. 저희 아이 보험료가 한 달에 한 5만 5천 원 정도의 100세까지 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살짜리 아이의 보장성 보험료가 15만 원이다. 제가 내고 있는 보장성 보험료하고 거의 맞먹는 금액인데요. 생명보험과 실비보험을 이제 설계사 말에 의해서 이제 같이 들어주다 보니까, 그리고 내 소중한 첫째 아이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좋게 빵빵하게 해서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변경을 드릴 때 딱 한 4만 6천 원 정도로 내용을 변경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저축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내용을 바꿔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정의 상담 후 현금 흐름을 좀 보면 월 고정 지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왔던 금액들이 한 달에 한 370만 원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반면에서 제가 조정을 드렸던 건 그동안 8, 9개월 동안 이제 그 사람의 심리상 그동안 아꼈기 때문에 이제 썼던 거 다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하고도 이제 재무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 조금만 더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기존에 나왔던 금액 대비해서 한 40만 원 줄은 160만 원 정도로 가정에 들어가는 주부 식비라든지 아니면 뭐 부부의 용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충당을 시켰고요. 아울러 그 부모님 용돈은 20만 원 지속적으로 변경 없이 드릴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조정했습니다. 눈에 띄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딱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보장성 금액과 기존의 저축 금액이 변경 후에 많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3명의 가족의 그 보장성 보험료는 총 35만 원 정도로 거의 50% 가까이 줄어들었게 금액적으로는 줄었고요. 내용적으로도 훨씬 더 알찬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줄어든 만큼 이 줄어든 그 고정 지출과 보장성 보험료의 줄어든 금액만큼 그대로 더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저축 금액을 좀 늘린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대로 이제 비정기 지출 나가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 전까지는 370만 원이 나갔던 현금 흐름을 수입원 대비해서 한 350만 원 정도, 355만 원 정도에 딱 맞춰서 현금 흐름을 좀 변경을 해놨는데,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변경을 해놨다라고 해서 이렇게 100% 갈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비상예비 자금은 반드시 만들어 두시라는 점 기억을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그 월 저축하는 포트폴리오의 변경안을 보시면 기존에 사내 출자금 50만 원씩 나가고 있었고요. 이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역시 대기업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그 1,0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출자금의 연 이율이요 5.6%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 시중은행 정기적금 금리의 거의 2배가 넘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변경안에도 넣어드렸고요. 저축보험과 종신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내용을 적립펀드로도 좀 변경을 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의 노후자금이나 자녀의 교육자금, 장기적인 교육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부부의 노후자금 20만 원, 그리고 자녀의 대학자금 1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보험사의 변액 유니버셜 저축보험을 총 30만 원 정도 해서 저축하는 금액에 한 115만 원 토탈 금액을 좀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목돈 5천만 원을 갖고 있는 돈들은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보겠습니다. 출자금 수탁예금에 1,000만 원을 묶어서요. 마찬가지로 4%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1,000만 원 이상을 다 여기에다 넣을 수 있다면 저는 아마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최소화했을 텐데요. 아쉽게도 1년 동안 묶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최대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5천만 원 중 1,000만 원은 이렇게 출자금 그대로 묶어놨고요. 가정의 비상예비 자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CMA를 활용해서 가정의 비상예비 자금 한 500만 원을 좀 만들어서 가정의 현금 흐름을 좀 알맞게 개선을 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그 회사채를 좀 활용을 해서 목돈 3천만 원을 한 1년 6개월 정도로 묶었습니다. 연이율 한 4.5% 정도가 나오는 회사채를 좀 활용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주가가 1900선으로 밑으로도 빠졌다가 오늘까지 해서 다시 올라오기도 했는데
요런 몇 가지 펀드에 나눠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좀 이렇게 거치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초에 5천만 원을 요런 네 가지의 방법으로 그대로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한 1년이나 2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좀 묶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여기서도 한 가지 좀 질문 사항이 있는데 네. 지난주부터인가 이렇게 보면 우리 소장님 포트폴리오 구성에 그 회사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그 동양증권에서 발행한 것들은 회사채가 아닌 기업어음이었죠. 근데 제가 고객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이 회사채에 대한 부분은요, 그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채권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A 플러스 등급이라 하면요, 회사의 그 신용 등급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지난 과거에 회사채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좀 살펴보면 다 그 B등급이나 트리플 B등급 요 정도의 회사채들이 좀 문제가 됐었지 A 플러스 등급 이상에서 문제가 됐던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좀 안전한 채권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활용하는 것 또한 굉장히 안전적으로 자산을 좀 굴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 점 또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가정의 비정기 수입원이나 그 짝수달 들어오는 그 보너스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요. 가정의 비상예비 자금을 꾸준하게 좀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늘어난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신용카드의 사용을 좀 자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습관을 좀 무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부분부터 좀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좀 바꾸는 이런 과정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보장성 보험은 사망보장에 대한 부분은 좀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 외에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함은요. 실비보험을 좀 가입을 하셔가지고 최소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그 교육자금이나 본인의 그 은퇴 후에 준비해야 될 이 노후자금들은 보험사의 변액 유니버셜 상품을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이 내용은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요. 혹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여기에 해당되는 보험이 있다면 하루빨리 해당 보험사로 연락을 하셔서 납입한 원금을 다 받으시고요. 새로운 보험을 좀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보험 상품들이요. 어떤 상품들이냐면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한 2, 3년 전부터 연금, 그러니까 종신보험, 즉 내가 죽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사의 그 설계사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상품을 판매를 했냐면 내가 노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는 상품으로 오인을 해서 가입을 시켰고 많은 고객분들 또한 지금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이 보험들을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연금이 아니고 종신보험입니다. 조금 전에 이 상담한 가정의 사례도 마찬가지 사례였는데요. 이 가정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이 보험이었습니다.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노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알고 가입을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들이 다 그와 같은 상품이고요. 이 상품들은요. 최근 금감원으로 판매 중지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그동안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를 다 전액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 점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셨다가 적정하게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재테크 유머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정 소장님의 사례는 훨씬 더 그 전 사례보다 훨씬 더 좀 많이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이러한 그 상황과 비슷하시거나 혹은 그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재무적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전화로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재테크 1번지 문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97-81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재테크의 모든 궁금한 점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RTN 재테크 1번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재테크 방법을 유쾌하고 시원하게 찾아보는 시간, 다음 코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그 시청자분들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재무적인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그 특정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이 좀 필요하다. 혹은 은퇴 준비나 노후 방법을 찾고 싶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 전화를 주신 분들 전화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은요. 저희 그 남영식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는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재무관리연구소 남영식입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고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요? 네, 저희 아이들이 내년에 10살, 7살 되는데요. 예전에 보험 가입을 한 게 있는데 내년에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어떤 보험이고 월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나가는지 그리고 보장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실비보험에 암보험이라던가 질병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고요. 월 보험료가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장 기간이 20세 만기로 되어 있고요. 네, 예전에 보험을 참 잘 가입하신 듯한데 보험료가 조금 많은 편인 것 같고요. 아마도 그 보험료 구성이 적립보험료가 아마 많이 책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보험료는 그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이 되는데 그 적립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저축을 하듯이 보험사에 저축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으니까 보험사에 확인하셔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리고 만기가 20세까지인데요. 이거는 유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새롭게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정확한 내용은 그 보험 증권을 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세 만기의 보험이기 때문에 20세 보험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20세 이후에 또 새롭게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다시 20년가량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100세 형태로 해서 성인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듯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일은 좀 없어야겠지만 중간에 어떤 질병에 걸린다든지 병력이 생기면 보험 만기가 되는 20세 이후에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시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그러면 보험료는 얼마 정도가 적정할까요? 자녀분들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 증권을 좀 분석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보험료만 보았을 때 적지 않은 좀 그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이라 갱신이 한두 번 정도는 되었을 것 같은데 갱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말이어서 실비가 갱신되었겠지만 그 보험료 인상폭이 큰 것으로 봐서 아마 그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도 그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좀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보험료가 엄청 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보험이 필요한 노년 시기에 보험료 납입이 힘들어서 그 보장을 유지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장 기간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축성 보험도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납입하고 있는데요. 가입할 때는 잘 모르고 가입해서 그런지 얼마 전에 확인해 봤더니
원금이 좀 안 되더라고요. 납입도 앞으로 한 7년 더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지금과 같은 그 저금리 시대에는 또 앞으로 저금리가 계속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혀 그 효율적이지 않은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그 내가 납입한 자금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뭐 보험사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 채권 금리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 현실적으로. 더군다나 그 사업비도 차감을 하게 되니까 지금처럼 납입 기간 내내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두 번째로는 목적이 불분명한 상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축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활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보험사 상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을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상품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예를 들면 연금이나 자녀들 교육 자금 형태로 10년 이상 그 운영할 그런 자금들을 모으는 방식으로만 사용을 하셔야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입할 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뭐 해약하시면 좀 손해를 보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고 두 분께서 좀 상의를 하셔서 그 자금 중에 그 60만 원 중에 일부를 자녀들 교육비나 두 분의 노후 자금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듯합니다. 네,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한 점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약간의 목돈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수익이 많이 낼 수 있을까요? 네, 뭐 현재와 같은 그 저금리 기조에서는 그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어떤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뭐 시중 은행 금리는 2%대 초반이고 주식 시장은 1950선을 계속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니 그에 따라서 펀드도 주식형 펀드뿐만 아니라 채권 펀드도 그 수익률이 대부분 좀 미미한 그런 상황이죠. 이럴 때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무리하게 수익을 쫓다기보다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황이 호전되면 그때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듯하고요. 물론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 재테크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정말 많이 도움되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보다 자세한 그 상담을 원하시면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이나 지금 번호로 다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선생님 첫 번째 전화 상담 잘 해주셨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은 보험사의 도깨비 방망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전화 제가 받아보고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40대 중반이고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공무원 일한 지 한 15년 됐고요. 네, 3년 전에 집을 장만했는데 네네. 한 대출 한 1억 정도 받고 지금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15년 동안 나름 저축 잘 하셔가지고 집도 잘 장만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좀 문제가 되시죠? 현재 애가 대학교 2학년인데 네,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학자금에 월세에 이놈 용돈까지 들어가는 돈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대출 받았던 게 원리금 상환으로 뭐 전환된다고 그러던데 제 수입으로 감당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시청자분의 수입원이 대략 세후 얼마 정도 되시죠? 올해 한 400 받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동안 자녀의 그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셨어요? 준비를? 아이 학자금은 공무원 학자금 대출이 무이자라서 그걸로 네네. 충당하고 있었고요. 뭐 학자금만 매년 9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고 월세 용돈 합치면 달에 한 100만 원 이상
애한테 들어가고 있죠. 또 둘째 교육비까지 하면 거의 반 이상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것 같는데 네. 뭐 한 달 벌어서 생활비 쓰고 애들 용돈에 보험료 내고 이자 내면 없죠? 매달 마이너스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쨌든 그 이자가 발생되지는 않는 부채긴 하지만 매년 그 학자금 900만 원씩 부채가 생기고 있고 혹시 다른 부채를 또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얼마 전에 그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들었고요. 네네. 많은 건 아닌데 한 400 정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시청자분, 그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대략 시세가 어느 정도 되시죠? 시세가 최근에 조회해보니까 5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네. 뭐 다른 건 매달 10만 원씩 공제 들어가는 게 있고 내거 종신이랑 가족들 건강보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제가 오늘 몇 가지의 대안을 좀 드릴 테니까요. 좀 참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 가정의 유동성 자금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소득원이 매달 마이너스가 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전에 종신보험과 가족의 그 건강보험을 좀 유지 중이라 하셨는데요. 월 납입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제게 한 22만 원 나가고요. 네네. 가족들 건강보험이 한 5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세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죠.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맞춤형 복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죠? 뭐 그러겠죠? 그런가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네. 네. 아마도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정의 현금 흐름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전화 주신 시청자보험의 보장성 보험의 준비는 그 맞춤형 복지보험을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리한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보다는 가족 전체를 실비보험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게 되면 보장성 보험료를 조금 절감시킬 수가 있고 혹여나 거기서 발생되는 환급금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뭐 마이너스 통장을 메꾸는데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는 좀 그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보험 증권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지금 900만 원 이상의 신규 부채가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에 원리금 상환까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이 좀 악화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배우자분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거나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안 그래도 와이프랑 한번 했었는데 네네네. 와이프는 뭐 집안처는 있어야 된다고 이제 반대하더라고요. 집을 파시는 걸 의논하셨나요, 혹시? 매각하시는 걸? 매각하시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셨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사실상 쉽지는 않겠지만 심각하게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을 이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냉철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향후 이런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면 아마 시청자분의 가정의 그 현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배우자분께서 맞벌이를 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집에 대한 매각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그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요즘에 그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매각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향후에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좀 가지고 계시고요. 아이들이 독립하는 시기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이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내에 다 독립을 할 건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서울 외곽 지역에 그 집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에 갖고 있는 집에 대한 시세평가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고요. 나머지 자금으로 모든 부채를 좀 상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분만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요. 이런 주택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자녀들한테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없으시다면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을 원하시면요. 시청자 게시판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남영식 소장님과 제가 준비한 화요일 재테크 1번지 시간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